여러분 안녕하세요. K방산 파일의 양지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과거 한국군의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2004년 하와이 앞바다. 세계 최대 해군 훈련 민폐기 한창이었죠. 미국 제7함대의 핵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가 위풍당당하게 태평양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배수량 10만 톤, 전장 333m, 탑재 항공기만 70여 대, 그 주변을 둘러싼 호위 전단만 15척이 넘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대잠 호위함, 최첨단 MH-60R 대잠 헬기, 그리고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까지 세계 최강의 방어망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철통 같은 방어망이 한국 잠수함 딱 한 척에게 완전히 무너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배수량 1200톤, AIP도 없는 낡은 디젤 잠수함 한 척에게 말이죠. 미 해군 내부에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훈련용 표적 하나 들어왔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잠수함이 곧 미 해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기록을 남기게 될 거라는 걸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항공모함을 지키는 미 해군의 방어 시스템, 그 실체를 먼저 보시죠. 항모 전단의 방어는 동심원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바깥쪽 반경 500km 이내는 조기경보기와 전투기가 장악하고요. 수면 위 100km 이내는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가 샅샅이 훑습니다. 그리고 바닷속, 이곳이 진짜 전쟁터죠. 대잠 호위함들이 끊임없이 능동순화를 쏘고 MH-60R 헬기들이 소노브이를 바다에 뿌립니다. 그 아래로는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이 순찰을 돕니다. 미 해군의 자신감,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이 방어망을 뚫는 건 불가능하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민폐에 참가한 다른 나라 잠수함들 대부분 탐지됐죠. 프랑스의 최신의 잠수함도 일본의 오야시오급도 다 걸렸습니다. 그런데 장보고함만은 레이더에도 소나에도 어디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장보고함은 선택을 했습니다. 속도를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존재 자체를 지우기로요. 디젤 엔진을 완전히 끄고 배터리로만 움직이는 전기모터 항주에 들어갔습니다. 48시간 동안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아주 조용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죠.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핵잠수함이 못 잡았느냐? 이 질문의 답이죠. 핵잠수함은 강력합니다. 속도도 빠르고 항속 거리도 무제한이죠.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음입니다. 핵잠수함은 원자로를 돌립니다. 그 원자로를 식히려면 냉각 펌프를 24시간 내내 돌려야 하죠. 이 펌프 소음 아무리 줄여도 110에서 120dB입니다. 바닷속에서는 이게 엄청난 신호가 됩니다. 반면 장보고함은요, 디젤 엔진을 완전히 껐습니다. 배터리로만 전기 모터를 돌리니 기계 소음이 거의 없죠. 측정된 소음 수준 90dB 이하, 어떤 순간엔 60dB까지 떨어졌습니다. 60dB이 뭐냐고요? 조용한 사무실 수준입니다. 바닷속 배경소음보다 낮은 거예요. 말 그대로 바다와 하나가 된 겁니다. 미군의 최첨단 소나는 파도 소리, 고래 소리는 들었지만 장보고함은 듣지 못했습니다. 들을 게 없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장보고함 승조원들의 전술입니다. 그들은 소온 약층을 이용했어요. 바다에는 깊이에 따라 소온이 급격히 변하는 경계층이 있습니다. 이 층을 기준으로 위아래 물의 밀도가 달라지면 음파가 굴절되거나 반사돼 버립니다. 장보고함은 정확히 이 소온 약층 아래로 내려가 매복했습니다. 미군 소나가 아무리 음파를 쏴도 약층에서 꺾여버리니 아래까지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장보고함은 완전히 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항모 전단이 다가올 때까지 48시간을 숨도 크게 쉬지 않고 발소리도 내지 않고 승조원들은 기다렸습니다. 이게 바로 디젤 잠수함의 진짜 무기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인내, 화력이 아니라 침묵,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존 C 스테니스 항모 전단이 장보고함 바로 위를 지나갔죠. 장보고함은 움직였습니다. 수온 약층 위로 천천히 부상하며 항모를 향해 접근했어요. 거리 5km 어뢰 사정거리 아닙니다. 훈련 규정상 이 거리에서 사진을 찍으면 가상 격침으로 인정됩니다. 장보고함은 잔망경을 올렸고 항모 측면을 선명하게 촬영했죠. 그 사진 한 장, 10만 톤 항공모함이 1200톤 잠수함에게 당했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군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시스템 오류일 것이다. 설마 우리 방어망을 뚫었겠나. 그래서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이 출동했고 이지스 구축함들이 소나를 최대 출력으로 돌렸죠. MH-60R 헬기들이 소노브이를 사방에 뿌렸습니다. 하지만 장보고함은 다시 한번 수온 약층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추격 나온 핵잠수함 바로 옆에서 다시 나타났어요. 가상 어뢰 발사 핵잠수함 격침. 방향을 바꿔 이동하다가 호위함 한 척 더 격침. 다시 사라졌다가 또 다른 호위함 격침. 총 피격 함정수 15척 이상. 미 해군 역사상 전례 없는 참사였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미 해군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디젤 서브마린 쇼크. 디젤 잠수함 충격.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작다고 느리다고 낡았다고 무시했던 그 잠수함이 실전에선 가장 무서운 사냥꾼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세계 해군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을 다시 봐야 한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잠수함 기술자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졌고요. 실제로 수출이 시작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장보고급 잠수함 3척을 도입했고 태국도 관심을 보였죠. 그리고 한국 해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보고 2급, 장보고 3급으로 진화했고 이제는 장보고 5급 4,000톤급 디젤 잠수함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AIP 시스템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 수직 발사대까지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이죠. 2025년 장보고함은 퇴역했습니다. 36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조용히 항구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작아도 조용해도 제대로 준비된 나라는 절대 만만하지 않다. 대한민국 해군은 크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화력으로 위협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접근하고 정확한 타이밍으로 제압하며 아무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바다를 지키는 진짜 힘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K방산 파일 양지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